자, 5천억 나랏돈 들여 PF 실패 사업장 매입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 캠코.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거 캠코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했는데 딱 걸렸어요. 정부가 PF 부실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1조 원의 민관 합동펀드로 수도권과 대형 금융사를 우선 지원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 외곽 PF 현장은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사업성 우려 PF 현장 정상화 지원 계획 이게 나왔는데 캠코가 이달 중에 1조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우선 매입 대상 현장이 펀드 지원으로 사업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런 것을 충족할 만한 곳은 도심이 있는 시장성 있는 사업지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주단 협약을 통하거나 은행권, 증권업계 등 업권별 대표자가 추천한 곳이 상당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건설사들은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얘기를 요약하자면 뭐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세금으로 안 써도 될 곳을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정상화 우선 추진 대상 PF 사업장을 보니까 계속 사업을 위한 금융 조달이 어려운 브릿지론 사업장이에요. 자, 브릿지론. 시사건건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브릿지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OK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라는 얘기할 때 브릿지론 설명드린 적이 있죠. 부동산 개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초기 사업을 할 때 지주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시행사, 시공사 돈으로 초기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여기까지도 빚으로 했다는 거예요. 브릿지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PF 가기 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브릿지론인데 이게 지금 위험해요. 저축은행 얘기하면서 브릿지론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위험하니까 정부가 요거 처리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브릿지론이 어려운 곳 때문에 지금 세금 들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돈을 태우려고 하느냐?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한데 최소한 추가 조달한 금융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도심에 위치한 시장성 있는 사업지, 채권단 95% 이상, PF 대주단 협의회 구성원. 자, 이런 데는 사실 정부가 개입 안 해도 돼요. 분양만 싸게 박으면 돼. 안 그렇습니까? 분양가가 비싸서 안 팔리는 거예요. 돈이 막힌데 분양가 싸게 할인 분양하면 됩니다. 이런 데는 문제 없어요. 여기를 정부가 돈을 태워서 위기를 극복시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시장성이 좋은 데는요, 고분양가가 문제예요. 우리가 둔촌주공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가 왜 문제예요? 비싸니까. 자, 거기에서 만약에 20% 할인 분양 해봐요. 안 팔려요? 팔립니다. 30% 할인 분양? 팔려요. 그래도 원금 회수 됩니다. 시장성 좋은데, 위치 좋은 데들은 비싸서 안 팔린 거예요. 가격만 낮추면 팔리는 곳입니다. 자, 더 문제는 지방이에요. 지방 중에서도 망하지 말아야 될 회사들을 골라서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원 안 해도 자구책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을 왜 세금 들여서 지원을 합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에요. 가진 자들, 뗀 놈들, 약한 놈은 철저하게 버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대마불사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형 증권사보다 금융지주 계열사가 우선 혜택을 보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캠코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곳만 골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되찾으면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관계자는요, 진짜 위험한 곳은 지방 외곽에 있거나 지급보증 등이 없는 중소형 증권사 보유 PF 현장이다. 중소형사 대부분은 빈 금고를 채워줄 큰형님이 없어. PF 현장 몇 곳에서 디폴트 발생하면 그대로 고꾸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캠코가 부실 PF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하죠. 그러나 약한 고리,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다가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곳을 도와준다.
자구책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것을 도와준다는 건 무슨 뜻인가? 큰돈 벌게 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인천 미추홀구 미안해요 엄마 2만 원만 전세 사기 당한 20대 마지막 말. 이거 보셨죠? 빌라왕한테 사기당한 20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론에 나온 걸로만 두 번째예요. 전세 사기로. 이거 해결할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는 이거 해결할 생각해야 돼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 시위하는 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시민단체들 이런 데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시위를 하냐. 전세 사기 피해자 내쫓는 경매 일단 멈춰주세요. 자, 이거 어렵습니까? 이 양반들이 전세 사기 돈 물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매를 멈춰달라는 겁니다. 이 경매의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예요, 대부분. 이 빌라 사기가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전셋값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세금들이 전부 다 체납이 되고 그 채권자가 누가 되냐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가 경매에 붙여서 경매로 넘어가면 일단 정부가 다 가져가요. 우선순위가. 세금이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셋값은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셋값이 날아가는 겁니다. 집주인이 체납을 계속하게 되고 이게 결국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서 현금이 들어오면 정부가 다 가져갑니다. 이 수순이기 때문에 빌라왕 같은 인간들한테 사기당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당분간이라도 경매라도 좀 멈춰달라.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뭔가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쓰러운 시위입니까? 이거 되게 처절하거든요. 당장에 내쫓기는데 돈 한 푼 못 챙겨. 어디 가서 살아. 그러니까 경매라도 좀 멈추게 해달라는 절규를 하고 있어요. 세상 이렇게 순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시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기꾼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정책을 쓴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크죠.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다고. 외국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지만 이런 일 벌어졌으면 정부 상대로 어마무시한 소송을 걸었을 겁니다. 분명히 빌라왕 사기 사건 같은 거는 정부의 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외국 같으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죽창 들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힘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경매 당분간만 멈춰달라는 이런 시위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챙기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챙기기에도 버거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건설사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 금융사, 증권사 중에서도 대형타들 얘네들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이죠. 센 나라 미국, 일본한테 찍소리 못하고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정말 잔인한 정부, 못된 놈들이다. 대한민국에서 약자로 사는 건 이젠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가난한 사람들이 윤석열을 여전히 지지하더라. 감당할 수밖에 없다.